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요즘에 언론도 많이 나오지만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진학하고 싶은데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열풍인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수능, 고3을 다루는 EBS 수능 선생님이 바라보는 눈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의학 계열에 진학에 필요한 화학 이야기고요. 먼저 이제 어쨌든 목적은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것에서 현행 교과 과정을 쭉 설명해 드리면 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필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천천히. 화학 식량과 몰이라는 게 있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있고 구조가 있고 오비탈 전자 배치가 있고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과 성질이 있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결합의 극성, 분자의 구조,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동적 평형 관계 뭐 쭉 있습니다. 더 볼까요? 물의 자동 이온화가 있고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있고 산화 환원 반응이 있고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이 있어요. 16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화학원이에요. 이 많은 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다른 거 볼게요. 기체, 액체, 고체, 용액, 엔탈피, 이동, 평형, 그 다음에 삼과 연기 평형, 반응 속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기화. 좀 짧죠? 예, 이거는 화2입니다. 그러면 의학 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다 배우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일반 화학입니다. 일반 화학을 공부를 의학과에 가면, 물론 뭐 화학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과 과목이 다 화학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화학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에 나오는 과정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많은 거를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하고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빌드업을 해놓고 시험을 잘 보게 만들겠다. 이런 게 취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좀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가 있냐면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화학을 선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경시대회도 공부하고 하잖아요. 나가고. 그런 학생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 스터디에 의학반에서 화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민사고 친구들, 영재고 친구들, 과고 친구들이 와서 재수하면서 의대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뛰어난 학생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수능 문제와 자기가 공부한 일반 화학과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되지? 왜냐면 일반 화학의 문제, 영재고 과고는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주제를 빨리 푸는,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과정을 공부를 한다면 수능 과정은 이 많은 내용들을 비비비 꼬아놓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수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넓이는 좀 넓어졌고 깊이는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즉 사고력을 많이 요하고 시간 내에 또 풀어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고나 영재고 준비한 학생이 유리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 계열을 진학한다는 그런 학생들은 과연 어릴 때부터 어떤 학습이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수능 선생으로서 바라보는 견해가 있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단계를 나눠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일단 어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가 다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은요, 한자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전자라는 게 있어. 그럼 전자는 알아듣죠. 근데 전자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데 전자가 절로 전이가 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이가 돼 라고 하면 전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소금이 물에 녹아,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소금이 용해가 돼 라고 하면 용해를 몰라요. 그 용해를 설명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그 다음 단계가 레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와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는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세세하게 지도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뭔가 좀 두리뭉술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비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수소라는 단어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기 수소 보이죠? 수소. 자, 수소가 뭐예요가 아니라 수소를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라고 합니다.
다른 과목들은, 과학 과목들은 뭐 물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나가고, 생물은 뭐 장기가 있고, 지구과학은 달이 있고 하잖아요. 천체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근데 화학은 보이는 게 1도 없습니다. 수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수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과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산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친구한테 수소가 뭔지 알아? 했더니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야? 그 다음에 중학생한테 수소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뭐 H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수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수소에 대한 이미지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심어줄까, 그리고 그 수소의 이미지를 심은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수소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떠올려요.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 개의 원이, 공이 하나 뭉쳐 있는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아, 거기에 둥글둥글한데 원소 기호라는 게 있단다. 우리가 한글로 기역, 니은, 디귿 하듯이 화학에서도 기호의 학문이기 때문에 기호가 있는데 거기다가 H 하나, H 하나 이렇게 써줘서 이거를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는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나중에 모형을 공부합니다. 수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선이 가 있잖아요. 이건 둘이 결합한 거야. 결합. 뭔가 끈으로 묶은 거야. 근데 끈은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 학생들은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나중에 가면 H2라는 말을 써도 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원자고, 이게 하나가 원자고, 이게 두 합치면 분자고, 이게 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 교육은 어떻게 돼요? 야, 수소야. 원자번호 1번 H 외워. 아무 이유가 없죠.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부모님들도 아, 나 맞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화학 공부하면서 화학 공부하면 맨날 그 기호 외우다가 다 끝났어. 원자번호 6번이 뭐더라? 수헬리베 그러다가 끝났어. 이런다고. 왜?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 과학팀이 늘 똑같은 얘기지만 어릴 때부터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공부에 접해야 나중에 응용도 잘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수능 문제, 아까 그 많은 내용도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H2만 나와도요, 머릿속에서 들들들들 이렇게, H가 이렇게 돌아다니구나. H는 하나고, 다시 볼까요? 자, 볼게요, 한번. 아이고. 자, H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H였어. 이렇게 딱 보면 H였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분자인 거야.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뭔가 결합이 돼 있다. 이런 것도 느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기호로 쓸 때 H2라고 쓰는구나. 이 이자가 왜 있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지향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물. 조금 어렵죠. 물. 물하면 물은 본 적이 있죠. 예,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이 뭐 액체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샤워하고 뭐 그것만 알아. 근데 물을 또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냐? 아까 수소로 연상을 해야죠. 물은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물방울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자세하게 디테일을 생각해 보면 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흐리지만요. H2O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물이래. 이게 한 덩어리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너무 흐린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좋은 그림으로 인사드릴게요. 꽉 모여 있으면 얼음. 헐렁헐렁하면 물. 다 떨어져 있으면 수증기.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거, 아이들한테 고생 좀 안 시키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후책을 많이 읽잖아요. 후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라 이게 아니라 느낌이 뭐냐? 실제로 저희 아이하고 해봤습니다. 큐리, 후책에 있는 마리 큐리에 대해서 넌 알고 있니? 그러면은 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마리 큐리가 어떻게 했는데 뭘 발견을 했대. 발견했고 뭐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라디온을 발견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들은 스토리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담 큐리가 있었는데 피에르 큐리가 남편인데 마차에 치여서 먼저 사망을 하고 혼자 됐는데 미화된 것만 열심히 공부했고 그의 자녀들 딸도 역시 노벨상을 받았대. 그 다음에 큐리는 노벨 화학상도 받고 물리학상도 받은 여성이지만 최초가 되게 많이 붙는 위대한 여성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한테 그랬죠. 야, 그 당시가 1800년도 후반하고 1900년도 초반, 1934년인가 6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여성이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딸이 있어서 이 봐라. 이 큐리 할머니 같은 경우 이 큐리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나중에 노년의 모습이시죠.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 큐리 할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은 스토리를 이해하니까 흥미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담 큐리를 얘기를 듣고 나서요. 여기 좀 이쪽으로 갈까요, 제가? 96에 CM, 그 다음에 큐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96이 뭘까요? 뭐 큐리 학번일까? 아니잖아요. 큐리의 학번이 아니고 큐리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큐리움이라는 CM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도, 그러니까 원소를 자기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원자번호 96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번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업적이 있었다. 그래 놓고 이제 슬슬, 야, 근데 원자번호는 뭐냐? 96번이면 96개가 있는 거잖아, 뭔지 몰라도. 근데 1번은 뭐냐? 1번이 아까 그 수소였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큐리움을 기억을 하지만 96번은 그냥 못해요. 하지만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왜 원자번호라는 게 붙었는지, 원자가 뭔지 알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88번. 근데 아까 전에 96번이니까 이건 뭐게? 그럼 뭐가 돼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다시 원자 번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잠깐만요. 96번보다는 88번이니까 어떻게 뭔가 좀 적지요. 예, 그래서 이게 라디움이라고 하는 라디움을 만든 게 발견한 게 바로 큐리의 업적입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라디움이라는 게 이제 뭐 라틴어에서 레디우스 그래갖고 막 방사라는 말을 몰라요. 사방에 퍼지는 그런 성질을 발견했고 지금 현재 라디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이게 막 발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형광 시계 있잖아요. 시계의 형광색을 내는 그런 데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게 라디움이었어? 그러니까 발광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여기 84번 폴로니움이 있는데요. 폴로니움은 아까 전에 당연히 라디움보다는 더 적죠, 뭔가가. 근데 이건 뭐냐면 폴로니움은 마담 큐리가 이것도 발견했어요. 아까 전에 뭐 큐리움은 후세가 붙여준 거고 폴로니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담 큐리의 고향이 어디야? 폴란드야. 그래서 그 폴란드인데 자기의 조국의 이름을 따서 폴로니움으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위인전이나 혹은 뭐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끄집어내죠. 결론적으로 저희는 수능 강사니까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요.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수능 강사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쭉쭉 끌고 와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한 중학교 정도 넘어가면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왜 외워야 되는가? 처음에는 암기를 해야죠. 폴로니움 그럼 P5인데 뭐 PL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외웠는데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또 이해했더니 외워지고 그다음에 연상이 되고 이미지화되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이 세 개가 묶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레벨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고등과학에 고등화학 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학생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 있고 힘들어도 흥미가 있다는 얘기는요. 힘들어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흥미가 없으면 난 못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제가 먼저 요즘에 아이들은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좀 쉽진 않아요. 이해도 떨어지고. 그런데 동영상을 봐라. 즉 유튜브를 봐라.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역시 유튜브도요. 이미지만 남지 알맹이는 없어요. 그러면 같이 유튜브를 뭔가를 보여주거나 혹은 보고 오라는 숙제를 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해서 합니다. 그럼 물은 뭐 산에서 나오고 뭐 이게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물은 그런 거시적인 물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물이 어떤 원소로 생겼을까를 이제
같은 영상을 보고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 저명하신 교수님과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세계사가 어떻고 우리 한국사가 어떻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주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그때 몽골이 들어가서 거기를 어떻게 했고 무슨 제국이 무너졌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큰 스토리만 기억나지 그때 왕이 누구였고 그때 장수가 누구였고 몇 년도였고 장소가 어디였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 큰 줄거리만 갖고 오면 세세한 건 저랑 같이 조각하면서 오래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가 먼저 보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영상을 함께 보거나 혹은 숙제로 내줘서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큐리 책을 읽고 온 것처럼 이런 학습법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마무리 지을게요. 결국 자연스럽게 화학을 접해서 스스로 깨우치면서 즐거운 공부를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 고생 안 시키고 좀 편하게 공부는 편할 수가 없지만 편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수능까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는 그 의학계를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열풍 해가지고 일반학 책 보고 막 밤새서 공부하고 어머님들 라이딩 해주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한번 소신 발언 한번 했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